2026년 현재 쿼드 코텍스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미니, 나노 3가지죠. 오늘은 이 3가지 모드를 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반 버전의 풋스위치 총 11개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죠. 미니의 페달은 4개입니다. 단자의 개수도 줄었는데 익스프레션 단자가 일반에는 2개, 미니에는 1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미니와 일반의 성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같은 프로세서, 같은 터치 스크린, 소리의 수준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쿼드 코텍스 미니를 이용해서 톤을 만드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없는 빈 프리셋을 만들 건데요. Create New Preset 누르고 이렇게 비어있는 프리셋에서는 드라이한 소리가 나겠죠. 여기에 처음으로 앰프 블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앰프, 제가 좋아하는 브릿 2203 모델을 추가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나죠. 캐비넷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비넷을 추가할 텐데요. 이 중에서 412 모델을 좋아하기 때문에 412 알리코 크림 모델. 네, 이미 준수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여기에 공간계를 추가합니다. 딜레이 모델을 추가하는데요. 아날로그 스테레오 모델을 추가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딜레이니까 좀 많이 줘볼까요? 리버브도 줘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있는데 바로 노르딕 콘서트 홀이라는 모델입니다. 앰프의 드라이브를 좀 더 깎아보겠습니다. 그럼 클린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 앰프 앞단에 드라이브 페달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를 누르고 제가 좋아하는 브릿 블루스라는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게인을 조금 높이고요. 볼륨도 약간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세한 컴프레서를 하나 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컴프레서를 하나 거는데 스레시홀드는 좀 높여주고 레시오는 약하게, 그리고 메이크업 게인이 많기 때문에 좀 줄여주겠습니다. 드라이브는 꺼주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꺼집니다. 드라이브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컴프레서는 조금 높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프레서를 페달에 할당할 수 있는데요. 컴프레서를 누르고 여기 신발 모양이 보이는데 이걸 누른 다음에 어느 곳에 할당할지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1번 페이지에 A에 저는 할당하겠습니다. 그럼 페달 A에 컴프레서가 할당됐는데요. A를 끄면 컴프레서가 꺼집니다. 키면 켜지고요. 그리고 리버브도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신발 버튼을 누르고 리버브는 D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를 왼쪽 밑에 페달에 할당을 하고요. 딜레이도 B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C를 눌러서 오버드라이브까지 켜고 여기서 리버브를 끄고 싶으면 D를 누르면 되고요. 딜레이를 끄고 싶을 땐 B를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톤을 다 만들었으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붙여서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나노 코텍스는 셋 중에 가장 작은데요. 휴대하기 좋겠죠. 크기는 작지만 소리 수준은 상위 모델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제약이 있는데요. 이펙트를 종류별로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펙트의 배열도 정해진 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노 코텍스를 이용해서 톤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텍스 클라우드 앱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 Show All Preset, 모든 프리셋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MT라고 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고릅니다. 그 상태에서 Create New Preset을 고르고요. 그럼 완전히 비어있는 프리셋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아무 이펙트도 걸려있지 않은 생소리가 나게 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앰프와 캐비넷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럴 캡처 블럭을 켜줄 거고요. 캐비넷 IR 블럭도 켜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해보면 아주 클린한 앰프 소리가 나죠. 이 캡처 모델을 스크롤해서 좋아하는 모델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브릿 2555 모델인데요. 캐비넷 모델도 바꿔보겠습니다. 캐비넷은 412 브릿 모델로 가겠습니다. 이펙트는 총 5종류를 걸 수 있는데요. 모두 다 걸면은 일단 딜레이와 리버브만 걸고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리버브가 과하기 때문에 믹스를 약간 낮추고요. 디케이도 약간 낮추겠습니다. 딜레이는 오히려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약간의 험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인풋 게이트를 약간 걸어줄 텐데요. 15% 정도가 저에게는 딱 좋았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페달도 하나 추가할 텐데요. 페이셜 퍼즈라는 모델을 추가하겠습니다. 퍼즈가 상당히 과하기 때문에 5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험버커 픽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싱글을 험버커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스파이스 업을 하기 위해서 모듈레이션도 켜볼 텐데요. 모듈레이션을 그대로 키면 조금 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믹스 값을 아주 미세하게만 주겠습니다. 저는 구입한 지 25년 된 멀티 이펙터가 하나 있어요. 소리는 너무 좋지만 공연에 사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전원이 불안정해서 공연 중 꺼질 수도 있고 페달도 잘 안 밟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뉴럴 캡처 기능이 빛을 발하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만들어둔 톤이 하나 있어요. 이 톤을 뉴럴 캡처 기능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쿼드 코텍스 미니의 본체에서 캡처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 나오는 안내대로 따라하면 아주 쉽습니다. 캡처를 마쳤고요. 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듣기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톤이 복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뉴럴 캡처 버전 1으로 캡처를 한 거고요.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새로 나온 버전 2로도 이 톤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버전 2는 앱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본체 내에서는 버전 2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번에 복사하는 톤은 제가 20년 전에 캐논 변주곡 커버 영상에 사용했던 톤입니다. 이 앱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데요. 저는 세팅하는 중에 그라운드 노이즈가 들렸어요. 다행히도 그라운드 리프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프트 기능을 켰더니 노이즈가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캡처하실 때 노이즈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그라운드 리프트 기능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전 2의 캡처는 버전 1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확실히 더 정교하게 캡처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원래 이펙터 소리와 버전 2의 캡처 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캡처한 이 캐논 락 톤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쿼드 코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소리 차이를 빠르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복사한 뉴럴 캡처를 양쪽에 똑같이 불러왔는데요. 한번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에는 일반과 미니의 소리 수준은 동일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페달의 개수죠. 페달 11개, 페달 4개의 차이입니다. 일반에서는 페달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만 미니에서는 이 4개로 모든 기능을 커버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튜너를 켤 때 일반에서는 이 템포 버튼을 꾹 누르면 튜너가 켜집니다. 하지만 미니에서는 이 왼쪽에 2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튜너가 켜지죠. 일반에서 탭 템포 기능은 아주 직관적인데요. 탭 버튼을 그저 누르기만 하면 탭 기능이 작동합니다. 미니에서는 오른쪽 아래 버튼을 꾹 눌러야 탭 템포 기능이 작동하고요. 작동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탭을 해야 합니다. 쿼드 코텍스에는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프리셋, 씬, 스톰프 모드죠. 일반 쿼드 코텍스에서 모드를 바꿀 땐 이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스톰프 모드, 프리셋 모드, 씬 모드로 전환이 되죠. 미니 버전에서는 오른쪽에 2개의 페달을 동시에 누를 때마다 모드가 전환돼요. 프리셋, 씬,
스톰프 모드죠. 화면에 손을 대고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긱 뷰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긱 뷰가 무엇일까요? 쿼드코텍스에는 이 각각 페달 하나의 목적지가 있는데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화면에 직관적으로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 목적지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 때 정말 유용하죠. 일반 버전에서는 한 번에 8개의 목적지를 띄울 수 있어요. 페달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8개의 목적지를 각각 페달 하나씩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니는 페달이 4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4개의 목적지만 표시할 수 있어요. 대신에 페이지를 2개로 나누어서 총 8개의 목적지를 지원하는데요. 이 페이지를 전환하려면 위 버튼을 꾹 누르면 되는데요. 2번 페이지로 전환이 되고 다시 꾹 누르면 1번 페이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미니에서 긱 뷰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톰프 모드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를 끄면 컴프레서겠죠, 이건. 컴프레서를 끄고 오버드라이브를 키겠습니다. 플랜저까지 키면 이번 페이지로 가서 트레몰로 1번에서 오버드라이브를 제거하고 일반 버전은 뱅크를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버튼, 올라갈 땐 올라가는 버튼 직관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죠. 미니에서는 뱅크를 내려갈 땐 왼쪽에 2개를 동시에 꾹 누르고요. 올라갈 땐 오른쪽 2개를 꾹 누릅니다. 미니의 전원부는 트위스트 방식인데요. 이렇게 나사처럼 돌려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원 케이블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세심한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미니의 전원 스펙은 12V에 1.2A인데요. 일반 버전의 어댑터를 미니에 꼽아도 호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은 같으면서 전류만 높기 때문이죠. 터치스크린은 일반 모델과 미니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화면 크기를 제가 자로 재봤는데 같은 사이즈였고요. 기능도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손을 대고 위로 올리면 긱 뷰가 작동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인풋 아웃풋을 세팅하는 기능이 나와요. 이렇게 각 단자를 하나하나씩 직접 선택해서 단자에 해당되는 레벨을 설정할 수 있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미니의 크기는 일반 버전의 절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작으면 2가지 상황에 좋겠죠. 바로 책상과 페달보드입니다. 책상 위에서 공간을 활용하기도 좋고 페달 트레인 나노 같은 소형 페달보드에도 잘 올라갑니다. 제가 만약 쿼드코텍스를 처음 구입한다면 미니를 우선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연 때 연주하는 곡들이 대부분 페달 4개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이죠. 소리나 기능 같은 성능은 최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줄이고 휴대성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다. 미니와 나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리 차이를 빠르게 들어볼 텐데요. 이전에 복사한 뉴럴 캡처로 실험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소리가 동일했습니다. 나노코텍스의 아웃풋은 밸런스드 아웃풋인데요. 저는 이번에 녹음할 때 언밸런스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라인 인풋이 언밸런스만 지원하기 때문이죠. 미니에서는 밸런스드 XLR 케이블을 사용했어요. 이 케이블 차이 때문에 2가지 이펙터의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저는 소리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나노코텍스를 본체에서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페달은 딱 2개 있는데요. 각 페달마다 2개의 프리셋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보라색 프리셋이 하나씩 있고요. 오른쪽에도 노란색, 보라색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럼 왼쪽에 보라색 프리셋을 먼저 연주해보면, 그래서 왼쪽에 노란색, 오른쪽에 노란색, 오른쪽에 보라색,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탭 템포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탭을 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면 튜너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LED가 동시에 들어와야 음정이 맞다는 뜻입니다.
나노 코텍스는 모바일 앱과 연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코텍스 클라우드라는 앱인데요. 저는 지금 핸드폰과 나노 코텍스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중입니다. 앱에서 나노를 선택하고 본체에서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르면 준비가 됩니다. 나노 코텍스는 이펙트를 종류별로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도 한 종류, 캐비넷 블록도 딱 한 종류, 이펙터는 총 6개인데 기본 노이즈 게이트, 피치 이펙트, 오버드라이브 계열, 그리고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이펙터가 한정되어 있는 건 자유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은 사실 의도된 점이죠. 나노 코텍스는 변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쿼드 코텍스의 엑기스를 구현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쿼드 코텍스 라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펙터가 있는데 피치 이펙터입니다. 그리고 이 피치 이펙터가 나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피치 변형의 반응도 아주 빠르고 인위적인 소리도 거의 없었어요. 나노의 입출력 단자는 상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단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펙트 루프인데요. 샌드 리턴 단자가 없습니다. 나노의 최대 강점은 휴대성이죠. 모노케이스 앞주머니에도 잘 들어가고요. 페달보드에서 공간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짐을 줄여서 공연하시는 분들께 특히 어울립니다. 쿼드 코텍스 일반 모델은 2020년에 출시되었죠. 이미 많은 뮤지션들이 공연의 메인 장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페달 개수도 넉넉하고 입출력 단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물론 책상 위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만큼 연주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조작이 직관적이다 보니까 버튼 누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일반 버전의 프리셋 몇 가지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프리셋도 연주해 보겠습니다. USB 단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에디터 앱,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에디터 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텍스 컨트롤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나노에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 버전과 미니에만 해당되는 앱입니다. 저는 미니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미니 버전의 스크린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본체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꽤 쾌적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했고 터치의 감도도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홈 레코딩 상황에서 시선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할 때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톤을 잡으면 집중이 잘 되겠죠. 이럴 때 이 코텍스 컨트롤 앱이 유용합니다. 이렇게 프리셋을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펙터를 추가하는 용도로도 좋겠죠. 앞부분에 피치 이펙터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면 소리가 나죠. 이 소리는 USB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지금 녹음되는 중입니다. 이 오인패 기능을 사용할 때 제 컴퓨터에서는 잡음이나 끊김 같은 현상은 전혀 없었고요. 음질도 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녹음용 인터페이스로 쓰기에 아주 준수했는데요. 마이크 인풋 역시 지원합니다. 이번 인풋에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해봤는데요. 이렇게 팬텀 파워를 켜주고 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봅니다. 마이크 체크 1, 2.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컨덴서 마이크의 볼륨이 낮게 녹음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인풋 게인을 최대로 올리고 녹음을 해야 했는데요. 인풋 게인을 최대로 높였음에도 여전히 레벨이 낮게 녹음이 되어서 후보정으로 볼륨을 많이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쿼드 코텍스로 마이크 녹음을 고려하셨다면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쿼드 코텍스 미니는 어떤 분들께 어울릴까요? 휴대성도 잡으면서 최고의 성능까지 원하시는 분, 미니를 추천드립니다. 나노는 어떤 분들께 어울릴까요? 최소한의 기능만 필요하신 분, 공간 활용이 1순위이신 분,
나노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버전은 어떤 분들께 어울릴까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 직관적인 컨트롤이 중요하신 분, 쿼드 코텍스 오리지널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일반 버전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미니나 나노가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쿼드 코텍스에 입문한다면 저는 미니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성능이 일반 버전과 동일하면서도 휴대성도 가져갔기 때문이죠. 저는 쿼드 코텍스를 지난 3년간 주기적으로 테스트했는데요.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새로운 펌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펌웨어마다 소리와 기능이 조금씩 발전해 간다고 느꼈어요. 이미 좋은 소리가 나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꾸준하게 발전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무한해 보입니다.